예, 그럼 시간이 돼서 또 끝나는 시간도 지켜야 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RM 메타버스 논문 작성을 위한 체계적 문헌 검색법 파트 2로 해서 검색 실습이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 도서관 이승재 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제 1강에 이제 김나연 선생님에 이어서 이론이 이제 지나갔고, 우리가 어제 키워드 선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코시 모델 중에 코어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검색을 해보고, 사실상 이 검색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검색 결과 수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1차 스크리닝을 거쳐서 이제 문헌의 선택 배제 단계 전까지 가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선택 배제를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내가 리별 논문 뭐 20개를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단계까지 가는 모습들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습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실 때 이제 PC를 이제 실습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실 거고, 오늘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저도 같이 봐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김나연 선생님이 같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잘 안 되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것들이나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뭔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김나연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나중에 하실 때 필요하신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줌의 채팅창에다 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집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앞전에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파일로 이제 인쇄물로 드렸고요.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PDF로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의 채팅창에다가 지금 파일 하나 업로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더 보셔야 될 파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셔서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들 다 같이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리서치 메뉴에 교육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리서치 교육 자료에 가시게 되면은 오늘 실습 파일, 그 파일을 받으실 건데 리서치의 교육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그 글에 여기 오늘 날짜로 SRM 베타, 검색식 예시라고 돼 있는 것, 그 바로 위에는 어제 강의랑 오늘 강의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검색식 예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엑셀 파일, 요걸 하나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받으시면은 아마 어제 우리 했던 키워드 선정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하실 거니까, 하실 거라서 요 파일을 받아주시고, 교환 파일은 요 상단에 있는 요 파일, 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1강과 2강의 PDF 파일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네, 리서치의 교육 자료 게시판, 교육 자료 여기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강의록은 여기 7월 9일 10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고 검색식 예시라고 돼 있는 거를 오늘 이제 같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엑셀 파일을 세팅을 해두신 상태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받으시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어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테마틱 설치를 수행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인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좀 목적으로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들 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를 우리가 얼마까지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강의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을 검색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은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 높게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관련 문헌들을 검색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색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포괄적인 검색만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한 정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으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주제한 적합한 문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검색어를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적합한 문헌들로 잘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검색어 키워드의 문제도 있을 거고, 불리한 연산자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색된 문헌들 중에서 적합한 문헌, 검색된 적합한 문헌들은 그냥 일단 내가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잘 나와요. 우리가 펀메드의 뭐 베스트 매치로 어제 보셨던 것처럼 나오는 결과들은 그냥 잘 나옵니다. 근데 검색되지 않은 부적합한 문헌은 아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검색 키워드로 입력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D 영역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오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C 영역, 바로 검색되지 않은 적합한 문헌들을 얼만큼 재현을 시켜줄 것인가. 바로 어제 이야기됐던 자연어 키워드를 얼만큼 선정해서 재현을 시켜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되고 검색되는 부적합한 문헌들을 얼만큼 제거시킬 것인가. 즉 불필요한 잡음들을 많이 줄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떤 문헌을 스크리닝할 때 노드가 덜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SR 문헌들을 작업하시는 것들은 시간 싸움과 노동력이 굉장히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챙겨가셔야 되는데 B 영역이 넓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드가 엄청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검색된 부적합한 문헌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통제어 검색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 이 키워드 선정은 지금 제가 실습용으로 이제 빼놓은 거다 보니까 일부만 선정을 해놨어요. 근데 앞전에 말씀했던 검색식 예시라고 될 때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정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 교환에 있었던 포맷과 똑같죠. 그래서 피코와 메시, 엔트리텀, 이엔트리, 시노미스, 추가 자연어까지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선정을 할 때는요, 내가 언제 선정을 했는지 날짜를 기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여기 있는 굵은 글씨들만 이제 검색 실습에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된 자연어들은 사실상은 내가 엔트리텀이나 시노미스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 갖고 오다 보면은 도치된 용어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중복된 용어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건 지금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깔끔하게 이미 키워드 선정이 끝난 상태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새로운 피코를 선정을 해서 키워드를 선정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포맷에 맞춰서 도치된 언어들은 좀 제외하고 엔트리터나 시노미스에 중복된 것들도 잘 제거를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색식을 작성할 때는 결국은 페이션트와 인터베이션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페이션트 하나의 커다란 컨셉을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커다란 컨셉 자체를. 그러면은 페이션트에 대한 컨셉을 만드실 때는 결국은 이 메쉬란 통제와 그다음 자연어가 같이 OR로 잡히지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인터베이션의 커다란 컨셉 하나를 만들 때도 결국은 인터베이션의 통제어들과 그다음에 그 자연어들을 OR로 조합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션트와 인터베이션의 커다란 컨셉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엔드로 조합을 해서 P와 I가 조합된 형태로 보게끔 되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스터디 디자인을 더 제한한다거나 뭔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P와 I의 조합,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코의 조합들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펀메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어에 펀메드가 선정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를 운영하고 있는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 주제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서지 정보라는 것은 논문의 PDF 원문 자체를 모두 다 새기는 건 아니고 논문의 제목이나 저자, 수록자 넣으면 초록 정보 등을 새기는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논문들을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생명과학 주제로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의 코어 DB인 건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매들라인이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메드 자체는 무료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펀메드가 갖고 있는 정보원 자체가 이 매들라인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매들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매들라인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의생명과 건강, 그다음에 간호 보건학과 관련된 분야들 중에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갖고 있어봤자 그 중에서 영향도, 그다음에 영향력,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저널들만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 펀메드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그래서 내가 종양내과의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 종양내과와 관련된 모든 저널들의 논문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나오는 것들도 있게 되고 영향력이 낮은 저널들도 내가 꼭 반드시 읽어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20% 정도의 저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 그럼 이 매들라인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저널들 5,600여 종을 색인을 해놓자라는 게 바로 이 매들라인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가 코어로 뽑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검색에 있어서는 메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확도 높은 검색 가능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펀메드 사이트 한번 다 같이 접속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도서 홈페이지 오셔서 펀메드에 접속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펀메드란 탭이 있고, 그래서 펀메드 홈을 누르셔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가장 첫 번째 펀메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펀메드를 접속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펀메드를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원문까지 링크해서 보는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를 접속하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 2만여 종의 저널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펀메드는 꼭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펀메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제 우리가 봤었던 메시 브라우저도 보이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어드밴스드 서치를 활용해서 이제 검색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어드밴스드 서치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실제로 사서들, 그러니까는 정보를 검색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건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똑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열으셔야 될 거는 이 어제 열었던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탭이나 새 창으로 열어서 두 개 창을 열어두실 거예요. 하나는 펀메드 검색창을 열어둘 거고 하나는 메시 브라우저를 똑같이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펀메드 검색창과 메시 브라우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시작하실 거고 펀메드 검색창은 어드밴스드를 클릭을 해주셔서 어드밴스드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펀메드의 어드밴스 창은 빌더와 히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에서는 검색식을 작성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검색식을 작성한 뒤에 검색이 진행되면은 히스토리에 검색 기록이 저장이 되는데 한 8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닫았을지라도 다시 복구해서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시지만 가능하시면 검색을 하시고 이제 저장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따도 드릴 겁니다. 꼭 저장을 해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 전체 중에서 일부만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부만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앞에 엑셀 파일에서는 제가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만 오늘 검색 키워드로 쓸 거고,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입력을 하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만 쓰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 두 개만 쓰셔도 돼요.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그냥 상단에 있는 두 개만 써야지 이렇게 하시고 실습만 해보시고, 나중에 하실 때는 이 모든 자연어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검색을 하기 전에는 키워드 선정을 할 때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드나 엑셀 등에다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검색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쓰시면 좀 더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리 메시나 엔트리 텀을 다 선정을 해두시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제어는 메시 태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 워드를 검색하는 TW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가까로 메시, 가까로 TW로 써 있는 거를 우리는 검색에서는 태그라고 이렇게 부르게끔 되어 있는데 이 태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앞쪽에 있는 키워드를 특정 영역에서만 검색을 하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그 없이 입력을 하게 되면요. 전체 필드에서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프레셔 얼서 이렇게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 필드에서 검색을 해요. 근데 프레셔 얼서 하고서는 가까로 메시를 둔 순간에 메시 텀즈라고 색인된 영역만 검색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잡음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프레셔 얼서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전체 필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전체 필드라는 거는 뭐 어필리에이션 영역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펀딩 영역도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키워드들은 그런 곳에 막 돌출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상은 텍스트 워드 단위. 이 텍스트 워드 단위가 어디냐면은 논문의 제목인 타이틀, 애스트랙, 그리고 어서 키워드. 이 세 가지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가로 TW라는 태그를 쓰시게 되면은 타이틀, 애스트랙, 어서 키워드 영역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가 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민감도 넓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더블 커테이션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레셔 얼서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단어가 하나처럼 쓰여야 되는 부분, 구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시작과 끝에 쌍따옴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련 연산자는 동일 개념 간의 OR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시체적으로는 요 테이블이 지금 보이신 요 표가 원래는 없겠죠. 메시나 엔트리텀이나 모든 자연어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메시텀부터 선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을 사서두듯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펀메드 창과 메시 창을 동시에 열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프레셔 얼서라는 페이션트 키워드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페이션트에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해주시고 어제 보셨던 것처럼 Add to Search 빌더를 누르셔서 가까로 메시라고 되어 있는 태그까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카피하셔서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와서 이 메시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요 키워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펌메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작업은 요 아래쪽에 있는 엔트리 텀즈 항목들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똑같이 카피하신 다음에 엑셀에다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들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 말고 EM 트리 텀까지 지금 다 선정을 미리 해놨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펌메드 먼저 하나, EM 베이스 하나, 코크라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지라도 키워드는 한 번에 미리 다 선정을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펌메드에서 요만큼 선정을 해놨어요. 그쵸? 요만큼 선정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 일반적인 EM 베이스에서는 또 이만큼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연으로 도 선정한 것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펌메드, EM 베이스, 포크란 라이브러리 세 군데다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펌메드에서는 메시는 써요. 하지만 EM3 통전은 안 쓰겠죠? 이건 EM 베이스 쓰는 거니까. 근데 펌메드에서 자연어로 검색할 때는 엔트리 텀즈에 있는 거, 시노미즈에 있는 거, 자연어로 내가 추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펌메드에서 다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자연어 굉장히 많죠? 이거 다 돌려야 됩니다. 한 번에. 그래 주셔야지만 그 검색들에서 민감도 높은 검색들이 되고 최신 문헌들의 누락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EMBS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자연어들을 다 합쳐서 같이 EMBS의 자연어로 넣어주셔야 되고 코크란 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필드를 다 자연어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서 시나를 한다. 시나도 이 자연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시나리오로 해서 자연어로 다른 시나리니까 자연어 요 첫 번째 것만 넣어야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똑같이 자연어가 세팅이 되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마다 똑같은 자연어를 구성해서 넣어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선정 탭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내가 물론 EMBase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밖에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기관은 다 EMBase를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형태로 선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추가 자연어는 제가 따로 웹페이지나 논문이나 텍스트북을 보다가 찾아낸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추가로 해 놓으셔야지만 검색에서 같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검색을 할 건데 실제로는 이제 사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밑에 엑셀의 밑에 탭에 보시면 두 번째 탭에 검색식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들은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미리 다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불련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검색식을 다 구성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신 다음에 좀 하시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펀메드 또는 EMBS 코크란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에서 요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것들의 방법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둘 다 효율성은 괜찮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효율성이 높아지시면 이쪽 방향으로 오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미리 요 키워드만 보시고 요렇게 짜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까지 이제 가시는 과정들은 오늘 하시는 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나중 요 과정으로 넘어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역시나 교환에 제가 마련해둔 선생님들을 위한 방법.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여드렸던 검색 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요 순서들은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나온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페이션트의 통저를 1번으로 검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트 자연어를 2번으로 검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OR 조합을 3번으로 할 거예요. 네 번째는 인터베이션 통계어, 다섯 번째 인터베이션 자연어, 여섯 번째 조합. 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두 개의 엔드 조합.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를 로직을 짜는 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쿼리박스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키워드는 메시에서 직접 다시 찾으셔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엑셀 파일에 선정되는 요 키워드를 그대로 그냥 카피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지금은 메시에 제가 태그를 안 달았기 때문에 아마 요 상태가 되어 있겠죠? 프레셔 얼서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어드밴스드의 쿼리 박스에 오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뒤에 따옴표 꼭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따옴표 끝나면은 가까로 메쉬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은 검색창이 두 개예요. 위에랑 아래랑. 그쵸? 그러면 위에 검색창에 넣어야 되나 아래 검색창에 넣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위에 검색창은 내가 태그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가 위에다 쓰는 겁니다. 내가 태그를 입력했을 때는 아래다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력한 태그가 있을 때, 태그를 입력했을 때는 아래, 태그를 없을 때는 위에다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왼쪽에 있는 요 올필드란 필드를 통해서 내가 태그를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는데, 요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빠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요 필드를 쓸 때가 빠를 때가 있어서 요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가까로 메시라고 입력을 해놨으면요. 우측에 있는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펀메드 검색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옆에 있는 꺽쇠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Add to History라는 버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꺽쇠기호의 Add to History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 히스토리에 프레셔 얼서의 메시 검색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줄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제 피통지어 하나를. 근데 이 검색 결과를 볼 건 없죠. 14,886건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프레셔 얼서의 광선 치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페이션트 통지어 검색이 끝났으니까 자연어 검색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연어 검색은 우리가 자연어가 구문이 많기 때문에 구문마다 태그를 다 걸어줘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셔, 얼서, 텍스트 월드, 얼서즈 텍스트 월드 이런 식으로 다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요 검색 필드를 변경하는 요 방식을 쓰게 될 거예요. 요 교환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요 올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우리는 오늘 텍스트 월드 형태로 해서 자연어로 검색을 진행할 겁니다. 텍스트 월드로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필드를 텍스트 월드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엔터러 설치 텀에다가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자연어들을 다 집어넣어서 OR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거를 조합을 하실 때는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조합하시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만, 뭐 이렇게 앞에 상단 4개나 5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들을 그대로 이제 일단 갖고 오세요.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자, 키워드가 입력이 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문들끼리는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고 구문과 구문 사이는 오월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프레셔 얼서 먼저 구문으로 묶고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OR 키워드 집어넣고 다시 프레셔 얼서즈 또 구문으로 묶고 이 순서대로 계속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문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앞뒤로 둔 상태로 OR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선생님들은 OR을 제가 대문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일반 구문은 대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검색 키워드는 대소문자 구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이 불리한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불리한 연산자를 대문자로 집어넣지만 그거를 연산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앞뒤에는 스페이스를 하나씩 두시고 불리한 연산자는 5월 대문자로 두신 다음에 똑같이 그 뒤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5월로 묶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에 위에다 다 입력을 끝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5월로 다 묶어서 입력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add. 그러면은 가까로 텍스트 월드라는 태그는 내가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까로 텍스트 월드를 손으로 일일이 입력한다고 하시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가까로 텍스트 월드가 다 입력이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add to extract 하시게 되면은 18,580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건수가 저랑 다르신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검색 키워드의 개수가 저랑 다르신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구문과 구문 사이에 오어를 집어넣는 작업에서 뭔가 오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는 텍스트 월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검색 건수가 다르시거나 이상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뒤에서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베이션까지 입력이 아니, 페이션트에 대한 통저와 자연어 입력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션트의 컨셉 전체를 크게 만드시는 작업을 다음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금 요 교환 파일에 있는 것처럼 요 과정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셔야 될 거는 페이션트 통제와 자연의 이제 전체 조합인데, 조합을 할 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구문들을 다 똑같이 다시 입력을 해서 조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시는데, 펌메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서치 넘버라는 걸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서치 넘버들이 체크가 되는데, 요 넘버는 내가 펌메드를 검색할 때나 쌓일 때마다 번호가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 2번은 나오지만 나중에 하실 때는 이게 뭐 13번, 14번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번호만 잘 체크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으로 보이거든요. 통저 한 줄, 자연 한 줄이. 그럼 위에 쿼리 박스, 이 맨 위에 창 말고 그 아까 태그를 입력하는 창에다가 샵 1, 스페이스 5R, 샵 2 이렇게 샵 1, 5R, 스페이스 샵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에드 트위스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샵 3번에 이제 두 가지가 조합된 형태로 해서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샵 3번이 P에 대한 하나의 컨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뭐 이제 실수 아닌 실수였는데 만약에 내가 입력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한 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액션즈라는 열 항목에 점 3개를 누르시고 딜리트 하시게 되면 내가 잘못 입력한 히스토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입력했을 때는 딜리트로 히스토리 한 줄을 지워서 정리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본 예시는 좀 독특하게 14,886건의 메시와 자연어를 OR로 접했는데 똑같이 18,580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가장 여기서 많이 가지시는 의문들은 이러면 메시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키워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타난 경우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키워드들은요. 우선 펌메드의 통제어로 메시 통제어로 정확도를 챙긴 거고요. 이걸로 자연어들을 재현을 시킨 건데 이 건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베이션과 결국 엔드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떨어져 나갈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통제어와 자연어를 모두 다 봤다. 정확도와 재현율을 모두 챙겼다라는 부분들을 다른 연구자들한테 보여준다. 피어 리뷰한테 보여준다라는 형태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똑같이 인터벤션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터벤션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통제 한 줄, 자연 한 줄, 그다음에 조합된 컨셉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했던 게 우리가 인터벤션 선정한 게 자, 보여드리면은 인터벤션 두 개였어요. 포토테라피와 레이저 테라피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포토세라피 한 줄 하고 통제어 한 줄, 그다음에 자연어 한 줄, 그다음에 레이저 테라피 통제어 한 줄, 레이저 테라피 자연어 한 줄.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한 다음에 다 조합을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교환해 보이시는 것처럼 어차피 두 개는 다 5월로 묶일 거기 때문에 통제어끼리 5월로 묶은 한 줄, 그 다음에 자연어들로 묶인 거 한 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5월로 묶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면 통제 한 줄, 자연 한 줄 이렇게 눈에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는 개수가 많으니까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다 하시면 오래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어는 이제 한두 개만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실습이기 때문에. 저도 앞에서 요 교환 파일 요거 모양대로 6번까지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화면에 지금 다 띄워놨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를.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교환에 있는 거 똑같이 작업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화를 듣습니다. 그다음 네. 신화는 태그가 달라서 텍스트 워드 많이도 하시고 네. TX 실태에서 좀 그래서 그 외국어 사이트랑 TS 그래서 다 다르게 그것만 대답을 잘 해주시고 문제 없이 하시는 데 어려우시 순서도 똑같이 하시고 어제 그거 컨셉은 똑같이 컨셉 뭐 이게 순잡게 받아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어떻게 하게 돼서 다 데려간다면 그래서 신화 한세 진짜 않아. 선배가 안 되는 거 있어. 그다음 치고 싶은데 세라피즈 컴을 이런 이거는 그때로 도치된 이게 도치된 것들은 이 포메이트 할때 컴마 이걸로 인식을 해요. 세라피즈 하나 사람 인식하다 보니까 뭐뭐뭐 세라피즈 라이트 뭐뭐 이렇게 문장이 다르게 나가는 검색을 하면서 도치된 것들은 검색을 좋지 않아요. 잡음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도치된 건 이제 거기 이제 셀을 켰을 때 삭삭삭 치워놓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M3 뭐 신호계스나 다른 거 쓰던 거 자연으로 있으면 중복되는 거 쓰면은 중복된 거 상관없이 물론 중복된 거를 두 번, 세 번 넣어서 검색하셔도 검색에 나오는 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들이 좀 깔끔하게 보이기 좋으니까 검색 키워드 좀 그렇게 좋고 물론 엑셀에서 하셔도 되시고 워드에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쉘에다가 싹 집어 정리를 해놓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써놨는데 이 정도의 그냥 개념으로 전 직업 잘 작업하시면 잘 써줘. 네, 그거는 이제 나의 취향에 맞춰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워드, 엑셀, 한글, 뭐 메모장, 워드패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가 가장 익숙한 툴이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더 빠르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해보면은 저는 워드, 한글, 엑셀 세 개 다 띄워놓습니다. 세 개 다 띄워놓고 변환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일본에 네, 오늘은 약간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로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조금씩 하시면서 좀, 보시면서 좀,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냐면은, 제가 키워드를 선정해 놓은 것 중에 이제 파란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어를 선정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자연어 중에 이 메쉬 텀을 한 번 더 자연어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씨 색깔은 여기, 요 색깔, 요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메시텀의 색깔이랑 똑같은 키워드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에서도 요 메시텀 자체를 그대로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쓰는 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도 자연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시로 활용된 키워드를 한 번씩 더 요 엔트리 텀에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엔트리 텀에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내가 한 번 더 추가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색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메시텀을 한 번 더 자연어로도 추가해서 검색할 때 꼭 반드시 이렇게 포토세라피 메시가 검색이 됐으면은 포토세라피 텍스트 월드가 같이 자연으로 한 번 더 검색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한 검색들에 대해서 요 서치에 보시게 되면은 히스토리에 디테일즈라는 열 항목이 있습니다. 디테일즈. 디테일즈 열 항목을 보시면 꺽쇠교인데 꺽쇠교를 열시게 되면은 검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입력한 키워드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포토세라피 그냥 여기 있던 키워드 그대로 그냥 날것으로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어로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물론 불려는 썼어요.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엘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트랜슬레이션즈 해가지고 이만큼을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포토세라피와 관련된 자연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선정한 것들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번 넣었을 때 7만 7천 건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재현을 굉장히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워드 단으로만 검색을 시켰기 때문에 이 메시 폰메 자체가 텍스트 워드만 검색합니다라고 아예 이렇게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타이틀, 애스트랙, 저자 키워드 영역에서 요 키워드가 있는지만 탐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그가 없이 입력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마음대로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열심히 트랜슬레이션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15만 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키워드 단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 이 재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재현율이 올라간 만큼 정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에 15만 건 중에 아마 불필요한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체계적 문헌 고쳐서 이렇게 불필요한 문헌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트랜슬레이션 하지 못하게끔 사람이 컨트롤하면서 검색을 하는 게 이 시스테마틱 서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왜 펌메드 도대체 이렇게까지 트랜슬레이션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기본이에요. 펌메드는 그 연구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체계적 문헌 검색은 이렇게까지는 필요는 없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값만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리한 연산자로 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이런 컨셉이나 개념들을 명확하게 컴퓨터에다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리언으로 조합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불리한 연산자가 못하는 거는 키워드별 가중치 부여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만의 가중치를 부여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가 컨셉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연산자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은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샵 3 and 샵 6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거죠. 페이션트 인터뷰 통지요. 그래서 샵 3 and 샵 6까지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 그러면 저는 일단 키워드를 이렇게 쭉 집어넣기 때문에 102건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자연어 건수에 따라 좀 결과는 이제 들쑥날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저도 제가 선정한 자연어 더 집어넣었으면 더 많이 재현됐을 거예요. 근데 요만큼 딱 102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실까요? 여기 다운로드, 우측 히스토리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CSV 파일로 하나 파일이 다운로드 될 텐데 열어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우리가 검색을 했던 검색식, 제가 만들었던 검색식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금 늘려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순서는 이제 역순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순서는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일단 순서는 일단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검색식이라고 만들었던 그 시트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식 시트에다 제가 만들어 놨던 거는
이런 포맷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아까 엑셀 파일에 검색식이라고 돼 있던 이 포맷을 그대로 거의 따라온 거예요. 펌메드에서 도출해주는 그 히스토리 그대로의 모양 포맷을 거의 비슷하게 따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필요한 작업들은 뭐냐면 이제 검색 건수, 우리가 몇 건씩 나왔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보셨던 이 히스토리 파일에서 이 리절츠라고 되는 영역에 있는 그 건수들을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게끔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냐면은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펌메드에서 했다. 이 부분은 꼭 DB가 뭔지 기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했다를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이제 리뷰어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펌메드 태그구나라는 걸 알아채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DB였다라는 걸 기록을 해주고 검색 건수가 나온 날짜가 이 날짜였다는 걸 기록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R은 최신성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뭐 피어 리뷰가 굉장히 오래 지나고 뭐 논문이 출간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에 뭐 6개월 또는 1년 사이에 업데이트된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셔라라는 리뷰, 피어 리뷰들의 코멘트들이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7월 10날 이후로 해서 잘라서 이제 검색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식을 이렇게 통제어, 자연어 한 줄씩 기재를 한 이유들은 이렇게 보셔야지만 통제어, 자연어를 썼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시 검색을 재현시키거나 다른 연구자의 검색을 재현을 했을 때 그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펌메드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내가 검색했습니다 하고 요거 그냥 하나 해서 워드에다 그냥 요거 통째로 넣어서 제출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페이션트고 뭐가 인터뷰이션인지 한눈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나마 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잘 라인 바이 라인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제출을 하시는 용도로 해서 이렇게 서플리먼트 매트리얼로 내시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이제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는 most recent로 두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 100위권 나왔던 최종 샵&샵 36을 누르신 다음에 베스트 매치로 넣어져 있는 거를 솔트를 모스트 리슨트로 바꿔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스트 리슨트까지 둔 이 창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스트 리스트로 바꿔놓고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세요. 이따 엔드노트에서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티클 타입을 제한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RCT 이상의 논문들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좌측에는 필터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 필터의 약간 한계점은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봤었던 메시텀즈라고 색인되어 있던 그 필드 내에 RCT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이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최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걸러지지가 않아요.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티클 타입을 제한할 때는 대부분은 검색식으로 제한을 많이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신 문헌들 중에 매시텀들의 색인이 안 된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색인을 안 된 것들도 필터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로 필터링을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SR 쓰실 때는 SR 논문 검색할 때 내가 RCT만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필터링 하시게 되면 최신 문헌들이 막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 버려요. 그 최신 지경까지 포함하시려면 검색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럼 이 방법은 어떤 식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샵3 앤드 샵6 했었죠. 그럼 마지막에 엔드하고 내가 SR만 찾겠어 하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엔드로 조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교환했던 건데 이렇게 내가 SR만 찾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긴 검색식을 이렇게 한번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샵 3앤드 샵 6 했었던 거 있죠? 요거를 샵 7번이니까 두 개를 엔드로 조합하게 되면은 100위권 중에
SR만 조합한 것들은 11건입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100위 건 중에서 제가 SR 필터를 걸어 볼게요. 물론 개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11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검색 시 필터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건수가 적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RCT나 메타 같은 경우들은 검색 식으로 안 하고 필터만 쓰시게 되면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 식을 활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체크는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교환에 붙여놓은 이유는 활용을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은 이 부분을 보시고 아 내가 스터디 디자인 제안을 해야 되는데 라는 데 부분에서 내가 좀 막힌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서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검색식으로 엔드를 마지막에 조합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간혹 가다가 검색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0건이 등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앞에 필터를 한번 적용했는데, 필터가 걸려져 있는 상태로 계속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샵 1, 샵 2 막 하고 있는데, 다 RCT로 필터링이 걸려져 있는 상태로 진행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걸려져 있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결과가 갑자기 0건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경우들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따옴표가 있고요. 라운드형 따옴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드가 편한데요라고 하셨는데 워드가 가끔가다 이렇게 붙여오게 되면은 라운드형 따옴표로 붙여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가끔가다 에러라는 메시지가 등장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따옴표의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따옴표가 수직 따옴표인지 이 라운드 따옴표인지 보시면 되고요. 수직 따옴표 그러면 어디서 찍어요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따옴표 찍으면 요건 다 수직인데 여기는. 여기는 다 수직으로만 찍혀요. 여기는 라운드가 안 찍힙니다. 요 커리 박스에는. 그래서 다른 데서 카피 오실 때 가능하다 라운드 콤마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메시 통제가 없을 때는 자연어로만 조합을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뉴모니아에 관련돼서 급성 폐렴 환자로 내가 보겠다고 해서 어큐트 뉴모니아 이렇게 메시에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어큐트 뉴모니아는 메시 색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뉴모니아는 메시로 검색을 하시되 어큐트는 TW 태그로 해서 엔드로 조합을 하는 형식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포토테라피와 레이저 테라피 이렇게 2개인 경우에는 2개를 OR로 조합하거나 엔드로 조합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중 노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이퍼텐션 메시, 에이지드 메시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약물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겠지만은 간혹가다 보게 되면은 저는 약물 치료와 관련된 SR을 합니다. 그래서 드럭 세라피 메시를 선정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키워드로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약물 치료하게 되면 특정 질환에 대해서 타겟팅하는 그 상시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용되는 약물들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드럭 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드럭 세라피라고 색인이 안 돼 있거나 키워드를 안 쓴 것들은 다 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메쉬 트리를 봤었는데 트리 구조에서 내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덴탈 스태프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제외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될 때는 낙 검색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식 만드시면 안 되세요. SR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키워드 밑에 있는 키워드만 딱 이렇게 칼로 오려내듯이 딱 빠지지가 않고요. 관련 있는 문헌들이 같이 붙어서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키워드를 OR로 조합해서 그냥 차라리 하나의 개념을 만드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누락분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교환 나중에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M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어 데이터베이스의 펌메이드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 베이스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EM 베이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저널들이 있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처럼 여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파란색 영역의 바깥쪽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EMBS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영역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게 되면은, 펌메드에 색인되지 않은 한 3,300여 종의 유니크한 저널들이 있는데, 이게 북미 외 저널들입니다.
펀메드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북미 쪽 자료가 좀 더 충실한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유럽이나 제3세계 지역들 것들은 이 EM 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해서 특정 약물이 북미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로 입증이 됐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효과가 미미한데라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통계적인 수치들을 조합을 할 때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EM 베이스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자, EM 베이스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베이스는 도서 홈페이지에 상단에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상단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알파벳 E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EM 베이스가 보이실 겁니다. EM 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EMBS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서치를 쓸 건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EM 트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EM 트리. 네, 여기 상단에 있는 EM 트리. 이 메뉴를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한번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M 트리는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메시 펀메드 창 열어뒀듯이 EMBS 똑같습니다. 이게 브라우저 트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 지금 EM 베이스의 브라우저 EMT로 열려진 이 창이 바로 이 메시 브라우저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시 브라우저랑 여기랑 똑같은 창이에요. 단지 통제어를 찾아보는 창이 되겠습니다. EM베이스의 어드밴스 서치 화면은요, 빌드와 히스토리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펀메드에서는 앞전에 리절트나 필터는 다음 화면에서, 다음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EM베이스는 한 화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좀 편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통제어는 ENTD 통제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엑셀 파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정된 내가 메시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메시텀을 EM트리로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쓸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셔 얼서를 한번 EM트리에서 한번 검색해 보실까요? 프레셔 얼서를 여기 서치 텀인 EM트리라는 곳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유주하고 이렇게 다른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거나 또는 그냥 프레셔 얼서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유주하고서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럼 해당되는 키워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바로 EMB에서 쓰고 있는 통저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메시에서는 프레셔 얼서를 넣으면 프레셔 얼서가 그대로 매칭돼서 나왔는데 EM베이스는 다르게 매칭이 돼서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프레셔 얼서로 검색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동의어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프레셔 얼서가. 그다음에 조금 브라우저가 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에 트리 구조는 단일 트리. 그래서 EM 메시는 트리가 여러 개로 쪼개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EMBS는 하나의 트리에서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들. 아까 제가 검색식 예시에서 이 시노미스 선정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EMBase의 여기입니다. 16개의 동의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있는 키워드를 자연으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도널드 딕셔너리에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통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메시와 EM트리는 서로 간에 각각의 통제어 용어집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EMBS는 약물이나 또는 그 의료기기 쪽에 대한 키워드를 더 많이 새긴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용하는 통제어도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똑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셔도 어디서는 프레셔 얼서로 다른 곳에서는 다른 키워드로 등장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통제어 어휘집들이 이 용어로 어떤 걸 쓰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용어는 메시 통제어에서 바뀌었지. 여기가 지금 메시가 된지 여기 EM트리가 돼야 돼요. 여기 EM트리.
그 다음에 여기 인터베이션은 확인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다시 재선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전에 펌웨어 쓴 거랑 똑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은 바로 이 검색 태그가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구동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태그의 명칭들이 서로 달라요. 펌메드에서는 가까로 메시로 썼던 거를 EMBS에서는 슬러시 EXP라는 형태로 뒤에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펌메드에서는 텍스트 월드 범위만큼 저희가 검색했잖아요. 그럼 EMBS도 똑같이 텍스트 워드 범위에만큼 동일한 범위를 적용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는 텍스트 워드 범위만큼 하고 어디는 올필드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EMBS는 텍스트 워드랑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태그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구문 검색 더블 커테이션은 어디든지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불리언도 똑같이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 아까 전에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EMBase의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어드밴스 들어가시고. 네, 어드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 개의 체크박스가 있는데 가장 아래 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체크가 다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 예시에서 똑같이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갖고 오셔도 되시고, 여기 검색식에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 슬러시 exp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태그가 입혀져 있는 걸 카피하셔서, 그대로 EMBS에 요 검색 창에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서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션트 통지어 한 줄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앞전 히스토리에, 여기 한 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나는 분명히 더블 커테이션이었는데 여기가 싱글 커테이션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EMBase는 더블로 입력을 해도 싱글로 바꾸고요. 싱글로 입력해도 그냥 잘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전에랑 똑같습니다. 펌매드랑. 이제부터 하는 작업들은 펌매드에서 했던 작업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페이션트 통제어를 먼저 한 줄 검색하고 똑같이 자연어 검색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이 순서대로 똑같이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식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다 5월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5월로 묶어놨으니까 그대로 이거 그냥 카피해서 쓰실까요? 뭐 어차피 다 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식 예시에 EMBase 부분인데 여기 EMBase 있는 걸 복사하셔야 되세요. 태그가 없는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EMBase의 위에 검색창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어드밴스 창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위에 검색창이 살아있기 때문에 빌더에다 넣으시고 서치 하시게 되면은 바로 아래 히스토리 한 줄이 또 쌓이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통제어 한 줄, 자연 한 줄 완성되면은 앞처럼 샵1, 샵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EMBS는 조금 여기 앞에 체크박스에 있어서 체크하신 다음에 요 위에는 5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고 5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콤바인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클릭만으로도 샵1, 샵이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콤바인 하시게 되면은 바로 샵1, 5월 샵2가 됩니다. 물론 입력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디오 버튼을 이용한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용하셔도 되시고 또는 그냥 입력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 순서대로 또 인터베이션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펀메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인터베이션도 똑같이 4번, 5번, 6번 계속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물론 4번, 5번, 6번에 대한 것도 그 엑셀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채팅에 선생님 답변하신 거. 참. 네, 네, 그래서 봤어요. 자, 4번, 5번까지 다 오신 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번, 6번으로 엔드 조합까지 끝내보실까요? 이번에 라디오 버튼에 엔드로 두시고 콤바인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 6입니다. 샵 3과 3, 6에 엔드로 콤바인 두시면은 이번은 저는 이제 키워드 똑같이 갔는데 196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EMBS가 펀메이드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EMBS 자체가 컨퍼런스 앱스트랙을 조금 이제 많이 색인을, 기사 색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퍼런스 자료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편들이어서 항상 펀메드보다는 EMB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주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전에 우리가 그 검색 그 기록을 그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그거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 히스토리라고 써 있는 요 체크박스 다 체크 여기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한 번에 다 체크됩니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은 여기 CSV 파일, 익스포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익스포트.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CSV 파일로 뽑을 수 있는데 CSV 파일로 뽑으시게 되면 엑셀 파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해주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앞전에 우리가 펀메드에서 검색 시 받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시 짜여진 형태로 받을 수 있어서 이걸 그대로 다시 정리를 잘 해서 이제 내 서플리먼터를 매트리얼에 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꼭 표시해야 되는 거는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했는지와 그 다음에 며칠간 했다라는 거고 기재를 두 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매드를 한번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 이렇게 P&I까지 결국 계속해서 반복 작업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을 또 제한하는 것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앞전에 활용했던 검색식으로 아티클 타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역시나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EM트리 검색, EMB에서 검색 많이 질문 주시는 거는 이제 그 EM트리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시노미즈가 그 엔트리 텀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16개 등장했죠. 앞전에 프레셔얼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나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연구자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키워드는 별로 이 통제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까지 확장을 해? 제가 확장을 너무 많이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미즈는 무조건 다 포함하세요라고 권장을 꼭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확인을 하긴 하지만은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된 자연어만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선정할 때 무조건 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연구 주제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자연어 검색할 때 에러 메시지 출력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로 unexpected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파키슨스 디지즈처럼 이렇게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어퍼스트로피를 그 키보드의 숫자 6번, 키보드 숫자 6의 위에 있는 꺽쇠기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퍼스트로피를 꺽쇠기로 바꿔주시면은 적용이 돼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MBS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빠르게 보신 분들은 처음 메뉴에 보셨을 때 여기 위에 피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피코. 여기 피코. 어드밴스드 오기 전에 피코 보셨을 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코 프레임워크대로 검색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요 앞전에 우리가 검색식을 익스폴트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EMBS에서. 요거를 받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포맷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체계적 문헌 검색할 때는 안 쓰고요. 언제 쓰냐면은 선행 연구자로 뭐 있는지 좀 볼 때. 그래서 연구 주제나 사전 검색 시에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클릭 해가지고 PICO 넣은 다음에 봅니다. 네, 그럴 때는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드밴스 서치에서 검색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 다음에 EMBAS는 쿼리 트랜슬레이터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쿼리 트랜슬레이터는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드밴스 메뉴에 있던 쿼리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EMBase 검색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펀메드 검색식을 EMBase 검색식으로 바꿔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저희가 검색식 예시에 이렇게 자연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치면 이걸 넣어볼까요? 아까 펌메드에서 검색된 거? 여기. 이 검색식 그대로 넣어볼게요. SR 한 거 말고, 요거 이렇게 아까 그냥 마지막 샵 3인데 샵 6 한 거거든요. 요거를 여기 쿼리 트랜스레이터에 집어넣고, 이거 태그 좀 변환해줘라고 트랜스레이트 시키면은 아래쪽에 EM 베이스의 태그로 변환한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EMBS로 뭔가 변환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무슨 오류가 있냐면은 지금은 다행히도 프레시 얼서를 잘 바꿨어요. 통제어를. 근데 통제어를 잘못 바꿀 때가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간간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자연은 어째 태그만 바꿔요. 그러니까 각가로 TW를 그냥 이렇게 TIAB, KWT 요걸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웬만한 거 다 집어넣은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변화했던 그대로 갖다 와서 그대로 쓰시면은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통저 변화 잘못할 때가 있다. 그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잘 변화했는지를 보셔야 되셔서 요거는 막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진 않아요. 저도 이게 좀 완벽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할 텐데 좀 별도 검토가 필요하셔서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필터 같은 경우 잘 못해요. 필터는 아예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던 회색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체계적 문헌 고체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퍼블리케이션 타입은 제한하지 않는 걸로 권장은 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ICT로 필터링을 걸겠어라는 식으로는 잘 안 하고요. 직접적으로 문헌 선택 배제하면서 얘가 ICT입니다. 얘는 옵저베이션 스터디입니다. 얘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걸른 다음에 그 개수를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 적는 거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연구자분들도 효율성을 챙기다 보니까 검색식으로 최대한 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컴퍼스 자료에서도 로우 데이터를 요청해서 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퍼블리케이션 타임 낮 처리는 좀 지양하게끔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효율성을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코시 모델 중에 코어만 딱 가져갈 거다라고 이미 내가 미리 프로토콜에 세워놓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다 미리 설정을 해놨으면은 컴퍼스 자료는 과감하게 재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신 것처럼 not 하시고 이렇게 EMBS 입력하시게 되면은 컨퍼런스 초록과 페이퍼 리뷰들의 자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익스클루전 크리에이터에 컨퍼런스 자료는 제외하겠음이라고 해놨으면은 이렇게 낙 검색으로 해서 제외시킬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고하는 방향은 이렇게 낙 처리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프리프린트라는 아카이브도 많아졌죠. 그래서 프리프린트 같은 경우도 펀메드, EMBS 세 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 리뷰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개된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가 재처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미리 선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익스클루전 크리에이터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럼 언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연구가 자체가 너무 최신성이 짙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코핑 리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외에는 내가 그냥 어떤 임상 질문에서 진행한다 하면은 제외 처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어 리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외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언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내 연구 추진 이러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네, 인클루전 할 때는 이 긴급한 의사결정 때문에 피어 리뷰가 안 되었을지라도 일단 포함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뒤는 참고 자료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하시면 되고 코크란 라이브러리 페이지까지 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코커란 라이브러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2차 임상 문헌 DB이기도 하지만은 통째로 메쉬를 사용하면서 주제별로 되어 있는 SR 자료들과 RCT 자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이름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한 번에 묶여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볼 것이냐를 할 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오브 시스템 리뷰즈라고 부르는 CDSR에 있는 논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CDSR은 코크란 리뷰 그룹에서 평가하고 선별한 SR 논문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흔히 센트럴이라고 부르기는 이 부분인데 여기는 코크란 그룹에서 전 세계에 있는 ICT나 CCTV 문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ICT들도 모아요. 한국에 있는 ICT 논문들도 양질의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검색해서 수기로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크란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 데이터베이스, 아까 메뉴에 들어갔던 것 중에 C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C. C에 들어가셔서 코크란 라이브를 똑같이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EMBS 창도 그냥 열어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그냥 이따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열어두신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 자, 코크란 라이브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열려져 있고요. 여기서 요 상단에 있는 어드밴스 서치, 검색창 바로 아래 있는 어드밴스 서치 누르도록 할까요? 어드밴스 서치 들어가서 스타트 서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4개의 탭 메뉴가 등장이 되는데, 역시나 아까 전에 봤던 반가운 피코 서치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여기를 또 쓰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EMBS의 피코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는 그냥 어떤 연구 자료가 있는지 정도만 보고요. 실제로 검색은 우리는 서치 매니저에서 진행할 겁니다. 서치 매니저. 저는 검색했던 기록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워놓고 다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메디컬 텀즈 메쉬라고 탭 메뉴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디컬 텀 메쉬 하고서 또 키워드 선정 아까 EMB에서 선정 탭을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메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메쉬 텀 선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키워드 선정은 안 해도 돼요. 펌메이드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서치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빌더 히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절트가 아래쪽에 같이 있어서 빌더와 히스토리가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네, 선생님 저기 채팅창에 접속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여기나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메쉬는 똑같아요. 그래서 메쉬 키워드는 재선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어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다 똑같고요. 다만 태그가 또 바뀌었어요. 네, 태그는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태그가 좀 어떻게 바뀌냐면은 가까로 메시라는 게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고요. 가까로 MH하고 스페이스를 두신 다음에 가까로 닫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키워드 끝에다가 콜론 ti, ab, kw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또 손으로 다 해주셔야 되세요. 코크란 라이브러리 단점이 그 아까 펌메이드는 저희가 그냥 클릭만 하면 태그가 다 입혀졌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치 매니저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빌더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고 우측에 있는 컨티뉴 버튼 누를 건데 지금은 일일이 입력을 다 손으로 하시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검색식 예시에서 제가 구문, 요 이미 태그까지 다 입력해 놓은 요걸 그대로 갖다 쓰시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하실 때는 이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 태그를 다 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을 해주긴 하셔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습이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요 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샵 1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이렇게 통저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로 메쉬로 검색한 통저가 가까로 MH, 그다음에 스페이스 두고 프레셔 얼서 이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두 번째는 자연어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 자연어 같은 경우는 콜론 TIAB KW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복사해서 넣었지만은 실제로는 구문 넣고 요 콜론 TI, AB, KW를 손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5월 이거 집어넣어 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역시나 컨티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줄 통저와 자연어가 완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샵 1, 5와 샵 2는 똑같아요. 요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 통제어, 자연어 똑같이 페이션트의 첫 전체 조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부터 또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인터베이션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오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요 모양대로 P and I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저게 정화면 뜨면 일반적으로 좀 기다리면은 코로 넘어가고, 혹은 안 넘어가고, 그 사이 넘어갈 때라고 생각해요. 예, 일단 저도 똑같이 일단 요 P and I까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샵 3인데 샵 6에 43이라는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리절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4, 40, 43건에 대해서 코크란 리뷰주라는 탭에 있는 두 건이 앞전에 설명드린 CDSR 데이터베이스고요. 트라이얼즈라는 곳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센트럴이라고 했다. 아까 RCT들이 보이는 게 여기 트라이얼즈 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탭으로 그러니까 탭으로 라이브러리를 구분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검색을 조금 빠르게 하시는 방법들은 결국은 내가 검색식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끔 되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쨌든 결국 조금씩 노드는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챗GPT한테 시켜봤거든요. 못합니다.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건 아마 시키려면은 좀 코드 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키워드들을 좀 구분 짓는 방법들도 필요하게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조금 더 PC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제 조금 약간 구현시키는 데 조금 어려움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려면은 코카넛 리뷰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 0건이 나타나신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이 경우는 코카넛 라이브러리 자체가 2차 정보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원래 좀 적게 나옵니다. 펌메드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쿼테이션 누락 여부나 태그가 잘못 입력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테이블을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이 뭐냐, 결국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태그를 변환해 가면서 쓴다는 게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변환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뒤에서 저희가 문헌을 이제 수집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문헌 수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쓴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 도대체 논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어제 배운 대로 이렇게 내 매트리얼즈 앤 메소드 부분에다가는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했다라고 해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 레퍼런스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엄격한 방법론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치 스트래티지라는 항목을 꼭 적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는 검색 일자, 검색을 누가 했는지, 검색 데이터베이스명, 뭐 웹사이트도 했다, 핸드 서치도 했다 이런 것도 다 추가해 주셔야 되고 주요하게 내가 통제와 자연어 뭐 썼다, 그 다음에 어떤 제한사항들도 넣었다, 필터링 했다, 그 다음에 검색식은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검색 전략에 이렇게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펌메드 퍼블리셔라고 요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은요. 이 논문의 서플리먼트 매테리얼에 펌메드 검색식을 집어넣으신 분이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PI 구분 되시나요? 바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라인 바이 라인을 좀 권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보다는 라인 바이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개 데이터베이스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첫 번째 거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거. 요그 항목까지만 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이 했지만은 여기 n 하고서는 총 개수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여기는 n하고 총개수만 집어넣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펀메드 몇 개, EMBS 몇 개, 그다음에 호크란 몇 개, 뭐 웹사이트 몇 개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상세적으로 대본 DB별로 몇 개 소스가 나왔는지를 총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개수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실 게 요 두 번째는 removal of duplicate라고 해서 중복을 제거한 거. 요게 이제 엔드노트로 우리가 제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SQL 스크리닝 단계까지 오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로 스크리닝해서 풀테스트 스크리닝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아티클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서 했다라고 돼 있고 어제 배웠던 프로스페로 등장하고 있죠. 프로스페로에 내가 이 넘버로 등록을 해놨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중국 분이 하신 건데 우리는 중국 데이터베이스와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했어라고 아예 표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자료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언제 검색했고 검색 실제로 자세한 사항은 서플리멘터리 매트리얼에 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기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메시턴과 그러니까 통제어와 자연어를 한 줄로 묶어놓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 하셔도 되고 통제어, 자연어 묶어서 하셔도 되시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프리즈마 플로 다이그램 1번을 보시되면은 이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펌메드 몇 건, EMBS 몇 건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의 DB별 개수를 써놓는 게 기본적으로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여기 이게 확장판이에요. 약간 우측에 조금 더 있죠.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사이테이션 서치, 그러니까 논문 내에서 내가 논문을 또 더 찾은 거야.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두 개는 내가 핸드로 찾았다. 내가 직접 인용 문헌으로 찾았다라는 거를 두 건 더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추가로 DB 검색 외에 논문을 리뷰하다 보니까 추가로 탐색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우측에다 박스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는데 요 플로우 다이어그램도 역시나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즈마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문헌 검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태그 변환까지는 가능합니다. 태그 변환까지는. 그래서 아까 쿼리 트랜슬레이터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트나 여기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쿼리를 변환하는 것들, 그러니까 태그 변환들은 좀 자동화는 되어 있어요. 다만 얘들도 완벽하게는 터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쿼리 변환 이런 툴들은 있는데 이 툴을 갖고 실험을 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 실험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은 어,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툴을 썼을 때 더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좀 능숙한 검색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툴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는 데 효과는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툴들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리식 같은 요새 AI로 검색하는 사이트는요, 아예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스타트와 스타트 리뷰라고 해서 SR 검색 자체 메뉴가 생겼습니다만, 이 SR 검색 메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문헌을 모으고 스크리닝하고 데이터 익스트랙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 겟더 페이퍼스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일단 문헌을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문헌 얘가 탐색할 수가 없어요. 펀메드, EMBase, 코크란에 색인되어 있는 모든 논문들을 다 탐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툴 하나만으로 내가 검색을 다 끝낸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스크린이나 데이터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툴들은 또 다른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리닝 하는 툴과 데이터 익스트랙션 하는 툴들이 또 다른 툴들이 유료 툴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이 툴 하나, LC라는 이 사이트 하나를 내가 구독해서 SR을 진행하겠다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R에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전 단계를 한번 AI 도구로 하는 실험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R의 과정들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서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계속 적용해 보는 실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계속 활용해 보려고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다만 결국은 뭐냐면은 SR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 AI들이 역할들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검색에서도 많이 해보고 스크린 단계, 그다음에 데이터 익스트랙션 이 단계들이 제일 많이 그 AI들을 적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양한 모델들로. 근데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 우측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SR 스텝별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 만들고 검색하고 서칭하고 ROB하고 이 단계들인데 이것들에 관련돼서 연구자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에 대해서 리뷰한 논문인데 리뷰한 논문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검색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미싱한 경우도 있지만 넌 프라미싱한 경우도 많고 뉴트럴한 경우도 너무 많아서 실제로 검색에서 AI를 한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크리닝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AI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니까. 다만 이 부분들도 완벽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다 완벽하게 프라미싱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쭉 저희가 손으로 막 키우면서 이거를 내가 손으로 해야 되는가 AI한테 맡기면 되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람의 감독하에서 특정 SR 작업에만 국한돼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효율성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SR로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로 수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SR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SR에서 엔드노트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 결과 수집할 거고요. 중복된 거 제거할 거고 1차 스크리닝 한 다음에 논문 원문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스크리닝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까지 단계까지 가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PC에 설치된 엔드노트 한 번씩 실행해 주시도록 할까요? 엔드노트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엔드노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도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엔드노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받으시면서 하셔도 되시고 일단 안내 교환을 쭉 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엔드노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서치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엔드노트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시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서 오늘 실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습할 거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름은 마이 엔드노트 라이브로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날짜 뭐 지정하신 다음에 그냥 오늘 교육이니까 뭐 저는 일단 교육으로 선생님들도 뭐 실습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펌메이드부터 수집하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검색할 때 제가 받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검색 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메이드 혹시나 창이 딴 데로 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세요. 어드밴스드만 누르시면은 검색했던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 들어가시면은 검색한 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2건, 아까 저는 102건이었는데, 샵 3인데 샵 6이라고 잡혀져 있던 이 부분 들어가서 가시면 되겠고, 네, 모스트 리스트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부터는 교환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갈 거라서 교환 파일 매뉴얼 프린트 민세무랑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2건을 엔드노트 이제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send to라는 버튼 찾으셔서 누르시고 send to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네 번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번째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셨으면은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세 개 옵션 중에 All Result, 저는 전체를 다 뽑아야 돼요. All Result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다운로드 됐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된 파일을 한번 선택해서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100위 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작업은 이 100위권이 펌메드에서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꺽스의 마이그룹스라고 이게 보이실까요? 여기 꺽스의 마이그룹스. 두 개에서 꺽스의 마이그룹스 아래 또 한 번 더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다가 분류를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세 번 해서 똑같이 다가 세 번 해서 뉴 그룹을 세 번 만들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그룹을 세 번 해서 뉴 그룹을 세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 그룹이 세 개 만들어졌으면은 그 뉴 그룹을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리네임 그룹으로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이제 펀메드다 이렇게 펀메드 EMBS 코크란 라이브 이렇게 각각 DB명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EMBS 코크란 이렇게 이름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셨으면은 다 되신 분들은 앞전에 요 좌측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제일 위에 All References라는 데로 선택을 한 번 더 해주시고 All References 이 102개를 펀메드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하시는 방법은 여기 102개를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랑 알파벳 A 같이 눌러주면 되세요. 컨트롤 A 하시면은 전체가 싹 잡히면서 셀렉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펀메드에다 드랍을 해주시게 되면은 102건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펀메드 100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잘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걸 미리 기록을 해두셔야 되세요. 어차피 물론 엑셀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으신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메드 했으니까 EMBase 한번 해볼까요? EMBase를 또 열어서 EMBase 혹시나 화면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리절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리절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검색했던 결과를 다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리절츠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히스토리에 샵3 앤드 샵6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래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190, 제가 검색했던 항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쪽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치 샵 7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주실 작업은 이거예요. 첫 번째, Select Number of Item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우리는 최대 다 뽑아내야 되니까 196을 저는 196이에요. 196을 선택해 주시고 그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익스포트 버튼 보실까요? 익스포트? 네,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익스포트가 여기도 있고요. 요 위에도 익스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요 아래쪽에 익스포트예요. 익스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라고 이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정 건드리실 건 없으시고 그냥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 그냥 바로 누르시면 돼요. 요 창 뜨면 익스포트. 잠깐 프리페어링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좀 이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 버튼 뜰 텐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되세요. 다운로드 하신 역시나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196건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누적은 올 레퍼런스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룹을 안 나누면은 102건이었는지 뭔지 또 매번 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imported references의 196건 요게 EMBS에서 지금 막 한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건 imported reference 들어가기 때문에 요 imported references 여기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컨트롤 A 하셔서 다 잡으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EMBS에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EMBS도 EMBS는 이제 임포트 레퍼런스 하시면 되세요. 임포트 레퍼런스에서 컨트롤 A 누르셔서 전체사 잡으시고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A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자,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두 번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코크란 리뷰즈 탭도 있고 트라이얼즈 탭도 있기 때문에 두 번 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크란 리뷰즈 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셀렉트 올이라고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셀렉트 올 메뉴를 체크를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다 잡혀요. 요 셀렉트 올이라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셀렉트 올 클릭하시고 바로 옆에가 익스포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즈라는 명칭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셨을까요? 네. 여기 익스포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즈 여기에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옵션, 설정하는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엔드노트를 할 거니까 엔드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까 같이 동일하게 파일이 다운로드 되실 건데 받으신 파일 실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코크란 라이브러리 코크란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룹에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두 개도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고 끝나신 분은 바로 트라이얼스도 넣으시면 되세요. 트라이얼스도 가셔서 탭 가셔서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트라이얼스 탭에 Select All, Export Select Citation 엔드노트,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 작업이어서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룹에다가 집어넣기. 그래서 각각의 DB별로 메뉴명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지정해서 파일 받고 실행해서 엔드노트에서 그룹핑. 이 순서대로 세 개의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요 건수는 프리즈마 플로우다가 이제 기재하셨을 거예요, 이미. 기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복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중복 제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올 레퍼런스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는 올 레퍼런스 선택해 주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를 클릭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되세요. 올 레퍼런스지에서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메뉴.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클릭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중복입니다를 비교해 주는 건데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캔슬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캔슬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쭉 하이라이트 되는데 요거 두 개가 중복이 돼서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하이라이트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만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 된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요. 예,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면 중복된 것들이 딱 제거가 됩니다. Move Reference to Trash.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중복된 게 80건이 제거가 돼서 261건만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중복이 제거가 되면 참 좋은데 완벽하게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캡처해놓은 이 화면인데 요거를 보시면 딱 확인이 됩니다.
지금 요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은 논문이에요. 근데 하나는 펌메드에서 들어갔고 하나는 EMB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안 걸러진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자명이 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DB마다 똑같은 아티클을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알파벳 하나까지 똑같아야지만 제거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타이틀이나 어서라는 열 항목명 있죠. 타이틀명으로 저는 대부분 하는 편인데 타이틀 열 항목명을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알파벳 순으로 쭉 정렬이 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좀 사람이 스크리닝을 해주셔야 되세요. 쭉 보시다가 똑같은 아티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Move Reference to Trash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시면서 똑같은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씩 좀 눈으로 이렇게 사람이 보고 걸러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두 개가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 좀 색이 이상했는데. 옛날 거랑 아마 색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개 똑같네 이렇게 이 두 개 완전 똑같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두 개가 똑같은데 제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똑같이 똑같은 번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전월명이 아마 다르게 색인돼서 안 제거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해버려서 지워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복을 깔끔하게 다 제거가 끝나야지만 앞전에 보여줬던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중복 제거 개수를 이렇게 다 눈으로 스크리닝해서 제거한 것까지 종합해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1차 스크리닝으로 제목 초록으로 1차 배제를 해주셔야 되시고, 이때는 이제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은 1차 스크리닝은 대부분 아티클의 타입, 뭐에서 나는 케이스 리포트는 제거하겠어. 이런 처음에 세워놨던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페이션트 대상이 자체가 잘못됐어. 인터벤션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제목과 초록으로 보면서 탁탁탁 잘라내는 작업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트래시로 옮겼던 작업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중복된 거 끝났으니까 여기 마우스 우클릭 empty로 해서 다 비워버린 다음에 중복된 개수, 제거한 개수 프리즈마에 잘 기재해 두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눈으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얘는 컴퍼런스 자료니까 제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제거하시면서 1차 스크리닝을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1차 스크리닝 끝났으면 그 다음에 다음 스크리닝을 위해서 2차 스크리닝 위해서는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틀 S렉으로 1차 스크리닝 하신 거예요. 그럼 원문을 보실 때는 이제 원문을 찾아서 여기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작업들이 여기 있는 타이틀을 카피해서 펌메드에서 가서 복사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릅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잡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실행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잡으면 좀 오래 걸려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Find Full Tex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은 한번 쭉 탐색을 해서 얘가 PDF를 붙여줘요. 한번 저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개만 찍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몇 개만 찍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Find Full Text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측에 search이라고 등장하게 될 거고요. found PDF는 원문 PDF를 첨부하게 된 거고요. found URL가 not found는 원문을 못 찾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found PDF 한 경우들은 원문을 여기에 링크된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문은 여기 summary 탭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파일 어태치먼트 항목에. 여기서 클릭하시고 오픈이나 오픈 위드로 해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PDF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엔드노트 상에서. 그래서 별도로 내가 엔드노트 수집했는데 그 타이틀로 다시 펌메드에 가서 검색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인드 풀테스트로 한번 하시고 나서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인드 풀테스트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앞번에 말씀드린 대로 found URL가 not found처럼 못 찾은 경우 이 경우만 펌메드에서 따로 찾아주셔야 되세요. 이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때문에 원문 접근이 허가이 안 돼서 이게 안 받아진 거니까 그 이해는 다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엔드노트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저도 두 개는 찾았거든요. 두 개 찾은 거 보게 되면은 find fulltext 해버리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원문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원문을 그대로 열어서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문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탐색하는, 뭐 100건 넘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펌웨어를 일일이 찾는다? 어마어마하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 파인드 푸테스트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다 수집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원문을 쭉 보아가시면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원문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선택 배제를 하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이 필드를 추가해서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쭉 아티클을 읽었는데, 이 아티클에 대한 내가 배제 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에디트라는 탭이 있어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란 탭이 있는데 비어있는 필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레이블이라던가 또는 아래쪽에 있는 리서치 노트 같은 게 늘 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레이블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선택 배제하실 때는 2인 이상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코드를 짜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번 코드로 연구 유형이라고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읽어보니까 RCT가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내 의견을 여기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아티클도 봤더니만은 얘도 역시나 연구 유형으로 보니까 얘는 케이스 리포트였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배제하겠어 라는 식으로 배제하는 거에다가 배제하는 사유의 코드를 미리 짜놓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것들은 선택의 사유는 넣을 필요가 없겠죠. 배제 사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배제한 사유들을 요 필드 내에서 보고자 하실 때는 열의 항목명을 마우스 우클릭하신 상태에서 내가 표기하고자 하는 레이블을 표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배제 사유가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택 배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필드를 지정해 놓고 코드를 미리 사전간에 협의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은 프리즈마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해드리는 교육들이나 작업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런 단계를 가실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해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들까지 해드리고 요 단계들 이제 요렇게 이제 선택 배제하고 문헌을 읽고 가시는 과정들은 연구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파인드 푸텍스 못 찾은 경우는 원문 파일 PDF를 직접 도서 홈페이지에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받으시는 방법은 이전화 이용 안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제 오늘 이제 이어진 교육들에 대한 자료들은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이드라인들을 다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검색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드린 거라서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 설문, 만족도 설문입니다. 진행해 주시면은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QR,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QR 찍어주시면 되시겠고, 아이고, 잠시만요. QR 찍으시면 되겠고, 온라인에 쓰신 분들은 제가 줌의 채팅창으로 URL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줌 채팅창에 URL 하나 찍혔는데, URL 찍으시고 만족도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어서 이제 교육을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검색 단계가 사실상 그냥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가지시려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오늘 교육을 통해서 좀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서 이제 하면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연구 주제가 확실해졌을 때 그 연구 주제별 선정되는 키워드 부분에서 많이 질문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는 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 사서들이 언제든지 선생님들의 연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꼭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오늘 계신 선생님들도 좀 남아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요건 틀어놓도록 할 테니까는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문의 사항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